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산지와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원주 영하 7도, 횡성 영하 10도, 평창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매서운 추위가 느껴졌는데요.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많겠는데요.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공기에 강한 바람까지 예보된 만큼 산불 조심해 주시고요. 절기상 소환인 일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기상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공영 전기자전거 2바퀴로의 시스템 점검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고 3월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원주, 영월, 횡성, 평창 자치단체장에게 전년도 성과와 신년 계획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원주시의 신년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행사 관련 소식 들어보는 금요일인데요.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 애도 기간으로 오늘은 쉬어가겠습니다. 1월 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이 6일부터 24일까지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서 전국 유소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뭉초 캠프를 운영합니다. 뭉초 캠프는 5회차로 나눠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요. 참가 학생들은 크로스컨트리와 봅슬레이 등 올림픽 종목을 체험하고 올림픽 참가 선수와의 대화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함양합니다. 원주시가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비로 올해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정됐던 국비 지원액보다 10억 원 많은 겁니다. 이 사업비는 기업도시와 가곡 삼거리 구간 도로 4차선 확장과 서곡천 교량 가설 등에 투입됩니다. 원주시는 2028년까지 445억 원을 투입해 기업도시 일대의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오늘부터 13일까지 농한기 주민대상 문화강좌 신청을 받습니다. 강좌의 주제는 한겨울 문화충전이며 강좌는 안 쓰는 양말로 냄비 받침이나 가방 만들기, 전통주 빚기, 어린이와 함께하는 찰흙공예 등 8가지입니다. 강좌는 21일부터 다음 달까지 영월은 문화충전소 진달래장에서 이뤄집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공영 전기자전거 2바퀴로의 운영 시스템 점검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2바퀴로가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2바퀴로는 원주시가 운영하는 무인 공유 전기자전거 교통 시스템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등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대여소와 전기자전거를 설치했고요. 2023년 3월 20일부터 무실동과 흥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는데요. 2024년 12월 말 기준 회원수가 6,799명, 연간 대여 건수는 8만 374건으로 재작년보다
전보다 약 2배가량 이용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바퀴로는 흥원면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흥원면 내에서 이동할 시 배차 시간이 긴 대중교통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예. 흥원면에는 25개소, 우산동에는 12개소의 대여소가 설치돼 있고요. 연세대학교 인근에서 87%, 한라대와 강릉 원주대학교에선 3%, 그 외 원주역 등 주요 대여 장소에선 8%, 우산동에선 2%가 이용했고 흥원면 이용률이 98%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20대의 이용률이 96%인 이 바퀴로는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요. 다만 동절기 운영 시스템 점검을 위해 운영을 2월 말까지 임시 중단하고 내년 3월에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김재덕 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이 바퀴로는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으로 선정되어 흥원면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의 일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 바퀴로 운영은 공유 전기자전거 150대에 GPS 위치 확인이 가능한 QR 단말기와 잠금 장치를 부착하여 모바일 앱으로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를 맞아 자전거 특성상 겨울철 이용 인원이 감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점검이 필요하여 2025년 2월 말까지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이용 수단으로 원주시가 운영하는 이 바퀴로도 있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도 있잖아요. 네. 이 바퀴로만의 장점 궁금하고요. 또 사용 방법이나 주의사항도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이 바퀴로는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모터의 도움으로 쉽게 나아가는 전기 자전거인데요. 네. 일반 자전거와 동일 성격으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탑승 연령은 만 13세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에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한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데요. 네.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바퀴로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바퀴로는 이용료도 저렴합니다. 하루에 1,000원을 내고 15분 내에 반납하고 다시 이용하면 추가 요금 없이 몇 번이고 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왔다 갔다 해도 1,3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가격이 더 저렴한 이 바퀴로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정된 대여 반납소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고 반납소가 아닌 곳에서 반납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대 10,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예. 또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이 바퀴로 앱을 다운받아서 회원가입을 한 후 앱에서 대여 반납 장소와 자전거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시고요. 결제 수단을 등록하고 이용권을 구입한 후 대여소에서 자전거 핸들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대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잠금 장치가 해제되면서 이용 가능합니다. 또 이용 후엔 지정된 반납소에서 잠금 장치를 손으로 잠그면 반납이 완료됩니다. 이 바퀴로는 동절기 운영 점검을 마친 후에 3월 초에 재개할 예정이고요. 장마 기간인 7월 한 달간 하절기 운영 점검을 하고 8월부터 12월 말까지 하반기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우산동은 수요 부족으로 운영하지 않고 흥원면 일원에서만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김재덕 소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 전기자전거가 배치되어 있는 우산동은 수요 부족 등 문제로 운영하지 않고 흥원면 일원에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공영자전거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이바퀴로를 통해 근거리 이동 편의 증진과 면소재지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 지키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원주시가 운영하는 이 바퀴로 사업이 2월 말까지 잠시 중단된다고 하니까요. 이용객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주 이용자인 학생 여러분은 사업이 재개되면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주, 영월, 횡성, 평창 자치단체장에게 지난해 성과와 새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민선 8기 원강수 시장이 이끌어온 2024년의 원주시 행정을 돌아보고 2025년 새해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장 원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침부터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 함께 만들어 드릴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민선 8기 원주시정을 정말 숨가쁘게 이끌어 오셨는데요. 특히 원주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서 1,500억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국비 사업 4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반도체라는 화려한 꽃을 피워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현해서 원주시가 도약을 좀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 경제가 복지고 경제가 문화, 경제가 교육, 경제가 안전이라고 하는 확실한 시정 목표를 가지고 경제 분야,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경제 분야의 그 기업 분야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최근에 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게 트렌드가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를 포함해서 이제 원주가 단 한 번도 이 반도체 산업을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민선 8기 들어서 저희가 그 반도체 산업 육성을 그 아주 중요한 그 시정 목표로 삼고 네. 그 테스트베드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냐면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를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력 양성을 하고 거기에 기업들이 원주를 따라주고. 중심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그리고 산업단지 구축 또 관련 기업들 유치 이렇게 네 분야가 어우러져야 네. 반도체 클러스터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반도체 관련한 대기업도 유치할 수가 있는데 특히 그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한국반도체교육원이라 해서 구원주역이죠. 학성동 일대에 저희가 이제 이 시설을 그 국비 확보하는 데 성공해서 지금 건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강원 지역의 대학들 또 고등학교 또 일반인들도 와서 반도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희 목표는 10,000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대학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처럼요. 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공공형 반도체 인력 양성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인력 확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공공 분야에서 저희가 확보를 하면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이제 원주를 관심을 이제 두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 테스트베드는 뭐냐면 반도체 기업들이 이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물을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시설인데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또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라고 하는 시설 국비 확보에 성공을 해서 이것도 지금 이 구축 사업이 건축 사업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의료와 AI가 전 세계 가장 핫한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료 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센터 사업도 저희가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용인까지 구축되어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원주까지 수도권의 반도체 산업이 원주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관련된 기반 시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고 또 지금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도 지금 원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에 네. 반도체 관련한 큰 기업들이 속속 원주로 올 것이라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아울러 나아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AI와 반도체가 핵심 분야가 아닐 수 없는데 앞으로 많이 애써주시고요. 네.
자, 원주시가 올해 불경기 속에서도 역대 최대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는 점은 빼놓을 수 없는 2024년 원주시의 성과인데 올해 16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해서 4,554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네. 81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투자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어렵습니다. 있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예. 그리고 또 그 서민들의 그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소비자들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을 갖춘 소비자들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주 지역의 향토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원주에 없는 밖에 있는 기업들을 원주로 끌어들여서 새로운 재원을 저희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면 월급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고 그쵸. 그러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쵸. 또 교통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구조를 저희가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근에 지난해 2024년에 16개 기업을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는데 네. 성공했고요. 네. 유치 금액이 4,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원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그 기업들이 오면 재직하는 직원들이 몇천 명이 원주로 오잖아요. 네. 원주로 오고 또 신규로 원주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한 800여 명 그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투자 유치를 할 때 기업들을 이전시킬 때 저희가 분석을 다 해서 이 기업들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원주로 유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한 기업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 또 제약 분야 제약업체도 있고요. 예. 또 이 군수 기업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연구 분야하고 제조 공장을 원주로 투자하는 그런 기업도 저희가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 원주에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가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심각합니다. 뭐 부산이건 대구건 지금 지역을 몇십만 불문하고요. 명씩 지금 줄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원주가 전국적으로 봐도 꾸준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아주 드문 그러한 그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저희가 일자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하면은 연간 뭐 1년에 저희는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면 연간 한 1만 명 이상 늘어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지난해 불온 일반산업단지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 거기가 18만 평이거든요. 이게 이제 18만 평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10년 장기 목표로 해서 10년 안에 40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거, 확보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몇십 개, 몇백 개의 기업들, 작은 그렇죠. 기업부터 큰 기업, 큰 규모 기업까지 저희가 유치하면 그분들이 재직하는 분들이 원주로 이전하고 그렇죠. 오고 이사 오고 또 신규로 만들어지는 몇천 개, 몇만 개의 일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청년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그 소비자들을 만들고 그 소비자들이 소비 여력을 가지고 이제 소비를 하면 자영업하는 분들 자연스럽게 돈 벌고 또 택시 기사님들처럼 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도 돈 그쵸, 벌고 이런 그쵸.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시점이 지나면 아주 폭발적으로 전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 뭐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애써주시고요. 네. 자, 원주시의 대표 축제죠. 2024 원주 댄싱 카니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총 632억여 원, 또 취업 유발 효과는 460명, 고용 유발 효과는 24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네.
물론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시민 참여형 축제의 취지가 좀 다소 축소된 거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원주 댄싱 카니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좀 시도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댄싱 카니발과 관련된 그런 불만 사항들을 또 한쪽에서는 불만 사항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오던 댄싱 카니발은 말하자면 이렇게 동원되는 같은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에게 또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볼만한 그런 축제의 어떤 장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페셔널한 분들 이런 분들을 해서 무대 많이 해서 볼거리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인들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프린지 무대를 통해서 그분들이 연습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무대 위에서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늘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기존에 한 2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한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10억여 원 정도로 예산 투입을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했더니 행사 내용이 좀 알차지고요. 또 이게 볼거리가 이렇게 늘어나서 외지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행사 축제 기간 동안 매일 10만 명이 방문했고 재방문율도 73%를 넘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볼거리도 늘리는 그런 댄싱 카니발을 계속해서 만들겠습니다. 네, 또 같은 해 10월에 했던 축제죠. 저도 다녀왔었는데 2024 원주 만두 축제에 50만 명이 방문해서 네. 347억 원의 직접 경제 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025년 만두 축제 개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논의된 바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올해 만두 축제를 하게 되면 세 번째인데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만두 축제를 이제 기획한 것은 원주 분들이 이제 만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원주에 유명한 맛집 만두가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원주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주가 이 대표 음식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인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주 시민들이 사랑하고 만두 맛집이 많은 원주를 만두 대표 도시로 만들자 해서 만두 축제를 열었는데 네. 처음에 첫 행사에 20만 명이 와주셨는데 두 번째 행사 그러니까 지난해 50만 명이 와주셨습니다. 외지 방문율이 외지인들이 50만 명 중에 한 60%가 넘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중에 MZ세대가 40% 이상이 MZ세대였다는 그 네. 저희가 그 분석 결과를 보고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데 예. 실제로 지금 그 만두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한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원주에 오셔서 만두를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도심뿐만 아니라 원주 여기저기에 만두 맛집이 많은데 줄 서서 많이 네. 드시고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는 이것을 대표 음식의 그 만두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각인됐으니까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원주는 음식 도시다. 그리고 이것을 산업으로 음식 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키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관광 산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그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열리는 3회 만두 축제는 굉장히 더 다양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만두 축제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세계적인 그런 축제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뭐 아직 시행한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앞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보완해서 잘 시행해 주시고요. 네. 저는 김치만두가 특히 맛있더라고요. 네. 김치만두 이렇게. 맛있습니다. 네,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음식인 만큼 이를 잘 활용해서 원주의 대표 음식으로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시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와 더불어 2025년도에 계획하신 일들 들어보고 있는데 네. 아직 들어야 할 것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과 함께 네. 청해 듣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국이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 여파로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좀 풀어드리고
침체되어 있는 그 경기를 좀 이렇게 녹일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자금을 저희가 1월 중에 1,400억 원을 긴급 긴급 편성해서 네. 지금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지역 경제 살릴 수 있는 방법, 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을 유치하고 그쵸. 그다음에 기존 향토 기업들의 활동을 활성화해드리고 이 네.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소비 여력을 가지고 돈을 쓰고 돈을 쓰게 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살만해지시고. 그렇죠. 시민들이 네. 각 경제 분야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또 세수가 확장되고 세수가 확장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복지 예. 두텁게 하고 예. 교육, 문화, 체육, 안전을 강화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 겁니다. 네, 지금 잘 반드시 되고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원광수 원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주말 보내세요.